장단점이 있죠.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넓은 공원을 자기의 앞마당처럼 공유하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. 그리고 그 공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. 넓은 잔디도 거기 마징가 제트 조형물도 있고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고 그 공원 건너편에는 또 공연장 같이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애들이 뭔가 문화 행사를 하고 싶을 땐 가서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그곳에 누구나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공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공원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우선시되죠. 그래서 저희가 이 건축에 배치를 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남쪽의 넓은 마당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도로 쪽에 가장 근접해서 아이들이 차량으로부터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야겠다라는 거랑 가장 건축물을 배치를 할 때 조형을 어떻게 했냐면 건물이 플레이그라운드를 감싸는 형태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을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인데 그거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본다거나 아무나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그거를 건물로서 하고 가운데 플레이그라운드를 넣으면서 애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준 거거든요. 요 포켓 가든 같은 경우는 땅을 직접 만질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내 마당이야, 나의 정원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자연을 흙을 밟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을 3, 4, 5세 반의 사이사이에 그런 가든을 넣어서 아이들이 내 땅에서 키운 채소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되게 주고 싶었었어요. 사실 대도심 공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본 엄마들이라면 아마도 그런 공간을 굉장히 간절히 바랄 거예요. 아마도 자연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.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각 반별로 가질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남쪽에 공원하고 접해져 있는 창문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의 키 높이 위쪽의 창을 뚫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볼 수 없게 만들되 남쪽의 채광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뚫려 있는 창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 다 포켓 가든 쪽으로 열려 있어요. 그리고 그게 아래쪽에 뚫려 있는 창 높이가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는 포켓 가든을 볼 수 있는 창이거든요. 그럼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 창은 전창인 거예요.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넓은 정원과 포켓 가든을 볼 수 있는 창을 안전하게 주고 외벽 쪽에는 외부인이 볼 수 없게 그렇게 시선 차단과 채광을 노린 그 두 가지 높이에 따른 창호 선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외장재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뭐 빨갛고 노랗고 뭐 기창문이 달리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그런 것보다 그 공원의 하나의 일부로서 묻어가거나 그 건물 자체가 자연처럼 보였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 건물이 뭐 돌처럼 보이거나 산처럼 보이거나 내지는 스틸처럼 보이는 이런 웬만하면 그렇게 묻어갈 수 있는 자연의 요소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자재를 저희가 주로 외장재는 선정을 했고 이 고밀도 목재 패널이 되게 굉장히 친환경 자재거든요. 근데 애들이 포켓 가든에서 직접적으로 외장을 만질 수 있는 게 안에서야 뭐 벽지, 마루 이런 거지만 바깥에 나가서 만질 수 있는 거는 주로 고밀도 목재 패널의 펜스 같은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 자체가 친환경 자재로 되어 있고 안전에 유의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제일 좋게 뛰어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희가 건축사이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경험한 사용자고 이용자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기를 막 보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, 유치원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나름 이제 그 경험이 많고 그 부분에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
건축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 아쉬움이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죠. 그 어린이집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건축사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좋은 차별점이 됐었던 것 같고요. 이제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. 많지 않아서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개념이지만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좀 환기를 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으면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제 딸을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보냈었거든요. 근데 그리고 그 전에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작은 어린이집을 보냈었어요. 근데 그 보내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작은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는 집의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감 있고 편안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얘네들이 어디 나가서 놀 때에는 현관 지나서 아파트 메인 현관 지나서 놀이터까지 가서 그 조그마한 놀이터에서 노는 이런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보내기는 했지만 너무 아쉬웠고, 성남유치원을 보냈을 때는 워낙에 대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대도심지가 가질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냥 층층이 쌓여져 있는 1층, 2층, 3층에 똑같은 각 방에 어린이집이 있고 복도 공간이 있고 강당 있고 끝. 작은 그 모래놀이터 하나 정도 이걸로 끝나 있더라고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희는 나름 그래도 건축사로서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보고 그랬을 텐데 이거를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, 그리고 또 하면서도 그 잡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것들 중에 굉장히 기상천외한 놀이터, 기상천외한 너무 멋진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잘. 그래서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약간 좀 기상천외한 놀이터나 그런 것들을 좀 주려고 되게 많이 그 예전 기억을 베이스로 반감 교사로 삼으며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그 안에 지금 조금 많이 좀 몇 가지 아이디어들은 사라졌지만 작은 미끄럼틀이 하나 있어요. 그건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 플레이그라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작은 그 미끄럼틀 하나를 거기다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충분히 안전해야 되고 또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런 취지로 그런 안전 기준이 있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그런 기준들을 충족해서 놀이기구를 이제 설치하려다 보면 제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사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에게 그 중요한 놀이터 공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은 다치면 안 돼. 우리 애가 무조건 다치면 안 돼. 어디 까지면 안 돼. 넘어지면 안 돼. 이런 기준으로 뭔가 놀이터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이나 심지어는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는구나. 저건 저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써야 되는구나.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. 늘 안전하고 늘 똑같은 놀이터, 늘 똑같은 미끄럼틀 그네니까.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. 오히려 더 자연적인 요소들을 조금 위험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고 또 안전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랑 해외랑 큰 차이인 거고 놀이터 같은 공간에서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고요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홀이라든가 작은 미끄럼틀 하나 그런 거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입니다. 네.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나라의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는 다 인증을 받아야만 세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원셋은 그러니까 놀이기구에 미끄럼틀 있고 그네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원셋은 인증을 다 받아야만 세울 수 있는데 거기에서 미끄럼틀 빼고 계단을 빼서 다른 데 장착을 하려면 그걸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놀이터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해외에서 하는 무슨 네트, 무슨 놀이터니, 무슨 벽에다 하는 놀이터니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저희도 되게 여러 개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미끄럼틀 하나 하는 걸로 밖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발주처나 원장님이나 사용처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나중에는 어떤 이런 건축사 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그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성인들이 쓰는 공간들도 되게 마찬가지잖아요. 해서 이런 어떤 인증기관이나 이런 데에 조금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서 이런 제도를 좀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. 보육아동 팀장님이 사실은 발주 부서거든요. 근데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셨어요. 여성분이셨는데 저희가 공사비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2배가 됐어요.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 보육아동 팀장님이 그 많은 그 군청장님 그다음에 군 의원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정말 잔다르크처럼 공사비가 2배가 되는데 이건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 계획안이 이대로 완성될 수 있게 해준 숨은 공로자이자 저희한테 의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보육아동 팀장님이세요. 그래서 뭐 기록도 안 남겠지만 너무 감사한 분이고 저희끼리는 이 공무원 분들 어떤 분을 만나는지가 사실 공공문충을 완성되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때 다 썼어요. 그 럭을 다 썼어요. 그래서 거의 평생에 올 수 있는 럭을 다 쓴 거야. 그 보육아동 팀장님 때문에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마도 그런 분을 다시는 못 만나지 않을까. 사실은 그 보육과의 방효수 팀장님께서 그 상을 받으셔야 되거든요. 근데 안타깝게 그 상을 받았을 때 그분이 정금 가신 상태였어요. 바뀌었어요. 과가. 그래서 그분이 못 받으시고 다른 분, 어쨌든 부서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서가 받아서 좀 아쉽죠. 이게